우리는 지금 발백 서쪽 성벽에 있는 800톤짜리 돌덩이 중 하나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제 바로 아래에 800톤짜리 돌들이 있고 그 아래에는 400톤짜리 돌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벽 위에 서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2024년 연구원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고대 유적지 중 하나에서 얻은 모든 측정값, 스캔 자료,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패턴 인식 인공지능에 입력하여 우리가 수세기 동안 받아들여 온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방안을 멍하게 만들었다. 도구 자국은 알려진 어떤 문명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돌을 옮기는 데 필요한 물리적 원리도 맞지 않았다. 게다가 천문학적 배열은 로마가 존재하기도 수천 년 전의 시기를 가리켰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이 발백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건설한 것일까?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인들이 했다는 이야기가 흔히 나오는 겁니다. 악마가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분석 범위를 전 세계의 다른 고대 유적지로 넓히자 그 의미는 더욱 암울해졌다. 인공지능은 공통된 공학적 특징, 즉 결코 접촉이 없었을 대륙들을 넘나들며 지식이 퍼져나간 반복적인 패턴을 감지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역사에서 주어진 무언가의 증거일까? 발백 유적 아래 묻힌 돌들은 로마의 것도 아니고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어떤 문명의 것도 아닙니다. 이 돌들은 역사가들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가능성, 즉 공학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문명을 설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 문명은 너무나 완벽하게 사라져버려서 존재 자체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불편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조사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을까요? 발백 유적과 일치하지 않는 이 유적지는 레바논의 바야 계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원과 플랫폼으로 이루어진 이 광활한 유적지는 관광객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공식적인 역사는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지었다.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 로마 제국은 막대한 인력과 공학기술, 그리고 야망을 바탕으로 영토 곳곳에 거대한 기념물을 건설할 수 있었다. 발백은 로마 문명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였고, 유피테르 신에게 바쳐진 이 신전 단지는 고대 문명의 위력을 과시하는 건축물이었다. 역사가들은 교과서와 다큐멘터리에서 이 설명을 되풀이했고, 관광 가이드들은 방문객들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미스터리는 풀렸으며 유적지는 그 의미를 이해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로마 신전 아래 모든 사진에 담기는 기둥과 조각된 외관 아래에는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골치 아픈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그곳에 도달했는지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너무나 거대한 돌로 이루어진 기초 플랫폼 말입니다. 티우릴라톤으로 알려진 세 개의 거대한 돌덩이는 각각 약 800톤의 무게를 지닙니다. 이 돌들은 각각 무려 800톤, 미터톤에 달하며 이는 영국식 톤으로 환산하면 거의 900톤에 이릅니다. 길이는 64피트, 높이는 14피트, 두께는 12피트입니다. 이것들은 장식적인 요소나 예술적인 기교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든 것이 세워지는 기반이 되었으며 로마의 건축 기술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로마인들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꼼꼼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문서화하고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지식을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록 보관소 어디에도 이처럼 거대한 돌을 자르거나 옮기거나 배치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로마인들이 운반한 것으로 알려진 가장 큰 돌덩이는 약 300톤에 달하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놀라운 업적으로 여겨졌습니다. 3일로톤에 사용된 돌들은 그 무게의 거의 3배에 달하지만 로마인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지만 늘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기록이 사라졌음에 틀림없다. 기술이 잊혀졌음에 틀림없다. 설명은 분명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비록 아직 우리가 찾지 못했을지라도. 하지만 새로운 세대의 조사관들이 이전 세대 조사관들이 갖지 못했던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 도착하면서 그러한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표 특과 레이더, 레이저 측정 시스템, 화학 분석 장비,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가져왔다. 바로 공학 감시용으로 설계된 패턴 인식 인공지능이었다. 이 기계는 돌과 금속의 미세한 흔적을 식별하고 구조 데이터를 해석하며 인류 역사상 알려진 모든 건축 양식과 비교 분석하도록 훈련되었다. 이 기술은 이미 로마 탈의, 마야 피라미드, 고대 중국 유적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추측이나 이론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숫자가 보여주는 바를 보고했을 뿐이다. 그들이 발백을 겨냥했을 때 익숙한 이야기가 확인될 거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역사가들이 이해했다고 주장해온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다. 그 도구 자국들은 어떤 것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조사는 가장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어떤 도구가 이 돌들을 깎았을까? 모든 문명은 자신들이 사용한 재료에 고유한 흔적을 남깁니다. 청동끌은 철제 도구와는 다른 무늬를 만들어내고, 손으로 두드려 만든 자국은 연마기로 갈아 만든 자국과는 또 다른 흔적을 남깁니다. 연구자들은 절단면의 미세한 부분들을 연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용된 기법과 건축 시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유적지 곳곳의 표면에서 수천 장의 근접 스캔 이미지, 수백 장의 상세 사진, 그리고 화학 분석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연구진은 모든 자료를 인공지능 AI에 입력하고 AI가 보유한 고대 도구 사용 전통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절단면은 로마 철제끌, 페니키아 쇠기, 아시리아 곡괭이, 이집트 구리 도구, 신석기 시대 석기 도구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AI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전통을 테스트했지만 출처를 특정할 만큼 강력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AI는 단순히 가능성을 배제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AI는 관찰한 내용을 분석했고 그 분석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표면은 비정상적으로 매끄러웠습니다. 홈은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깊이로 정확한 경로를 따라 나 있었습니다. 망치 자국이나 끌 진동 흔적, 사람이 금속 도구로 돌을 쳤을 때 나타나는 불규칙한 충격 흔적도 없었습니다. 절단면은 수공구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AI는 연마 입자가 섞인 흐르는 물을 사용하는 산업용 절단 기술과 여러 가지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절단선을 따라 일정한 물줄기를 흘려보내고 부유하는 광물이 실제 연마 작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 스캔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매끄럽고 일관된 채널이 생성됩니다. 화학 분석 결과는 불가능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인공지능은 절단면에서 석영모래와 작은 커런덤 조각을 감지했습니다. 두 광물 모두 석회암보다 단단하며 물에 현탁되면 강력한 연마제로 작용합니다. 또한 두 광물 모두 해당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가져왔다는 것은 조직적인 계획과 자재 조달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기존의 역사적 서술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 의미는 불안감을 자아냈다. 만약 건축자들이 수성 연마제를 사용했다면 그들은 고대 레반트 지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로마인들은 그런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었고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다른 어떤 문명도 마찬가지였다. 차석장 바닥에서는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인공지능은 동결해동 채굴 기법의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작업자들이 돌덩이 주변에 좁은 도랑을 파고 물을 채운 다음 겨울철 기온에서 얼리는 방식이다. 얼음이 팽창하면서 돌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결국 돌덩이를 안반에서 분리시키는 것이다. 시스템은 이러한 채굴 방식과 일치하는 패턴화된 수직 균열과 파단선을 감지했다. 또한 채석장 바닥에서 물을 특정 위치로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얕은 수로를 발견했습니다. 선사시대 스칸디나비아와 초기 중국의 채석장에서도 유사한 기술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례도 발백에서 볼 수 있는 규모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이 차해석 시스템은 해당 지역에 알려진 어떤 문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이고 통제되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채석 기술이 이처럼 발전했다면 돌을 옮기는 과정은 더욱 큰 미스터리를 남길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뒤집는 물리적 현상인 것입니다. 연구팀은 도구 흔적 분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예상했다. 돌이 어떻게 잘렸는지 이해하고 나면 운반 문제는 익숙한 설명들을 통해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무롤러 로프팀, 젖은 땅 위의 썰매. 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으로 캡스탠드와 로프를 사용하여 돌덩이를 천천히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수천 명의 조직적인 작업자들이 힘을 합쳐 운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 세계의 다른 거석 유적지를 설명해 주었기에 발백 유적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에는 연구팀이 측정할 수 있는 모든 변수가 제공되었습니다. 각 돌덩이의 정확한 무게, 고대 로프 재료의 인장 강도, 나무 롤러의 압축 한계, 다양한 토양 유형의 마찰 계수, 채석장과 플랫폼 사이의 지형 경사, 과거 기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한 기상 조건 등이 포함되어 퍼세웠습니다. 시스템은 이상적인 조건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가정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연구팀은 관대하게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기존 방식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1만 번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롤러 간격을 조정하고 로프 구성을 변경하고 다양한 목재 종류를 테스트하고 경로 각도를 바꾸고 윤활유를 바른 썰매와 바르지 않은 썰매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지형 자체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완만한 경사 조정까지 모델링했지만 모든 시뮬레이션은 실패했습니다. 나무 롤러는 800톤에 육박하는 무게를 받자마자 거의 즉시 무너졌습니다. 마찰로 인해 발생한 열이 너무 커서 나무는 불과 몇 센티미터만 움직여도 새까맣게 타버리고 갈라졌습니다. 롤러를 지속적으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운송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밧줄을 이용한 운반 역시 불가능했습니다. 충분한 견인력을 내려면 밧줄의 굵기가 사람 몸통보다 훨씬 가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필요한 밧줄의 총 무게는 그것을 당기는 작업자들의 무게를 훨씬 초과했을 것입니다. 알려진 고대 밧줄 제작 전통 중 어느 것도 그 정도의 장력을 견딜 만큼 강한 재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필요한 작업량에 대한 추산입니다. 삼석탑 하나를 옮기려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밀거나 당겨야 했을 것입니다. 블록 주변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치할 물리적인 공간이 없었습니다. 설령 공간이 존재한다고 해도 3만 명의 사람들을 완벽한 동기화로 동원하여 힘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썰매를 이용한 운반 방식도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거의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돌들은 자체 무게로 땅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찰을 줄이기 위해 땅을 적셔도 흡착력이 증가하여 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수많은 시뮬레이션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검토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에 따르면 기존의 모든 설명이 무너지자 좌절감은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알려진 모든 방법을 배제한 후 인공지능은 대안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건설자들이 인위적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긴 운반로를 만들고 경로를 따라 지형을 재형성하고 무게 분산 플랫폼을 갖춘 3중 롤러 시스템을 사용하고 여러 지점에서 협력적인 기계적 이점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인프라 계획에는 측량 지식, 재료 과학,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필요했는데 이 지역의 어떤 고대 문명도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운반은 단순히 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공학 설계가 필요한 문제였으며 누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를 지워버린 하늘의 정렬. 이동 분석 후 연구팀은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들은 이미 표준적인 설명에 이의를 제기할 만큼 충분한 이상 징후들을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분석해야 할 데이터 세트가 하나 더 있었고 그 결과는 시간대를 수천 년 전으로 앞당길 것이었습니다. 시스템에는 플랫폼 방향에 대한 레이저 측정값, 정확한 시선 방향, 지평선 프로필, 그리고 태양 위치 데이터가 제공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이 수치들을 12,000년 역사에 걸친 천체 위치를 시뮬레이션한 천체 모델과 비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구 자전축의 세차운동, 즉 매 세기마다 태양과 별의 겉보기 위치가 조금씩 변하는 현상을 고려했습니다. 천체 이동은 약 26,000년 주기로 한 바퀴를 돕니다. 천문학적 정렬에 있어서 이 이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특정 일출 위치에 맞춰진 구조물은 5,000년 전에는 지평선상의 다른 지점을 향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플랫폼의 정렬 상태를 여러 시대의 하지와 춘분, 추분 위치에 겹쳐보았습니다. 플랫폼이 가리키는 정확한 방위각에서 태양이 언제 떴을지 세기별, 천년별로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회의 참석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플랫폼은 하지 일출 위치와 일치했지만 로마 시대와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들어맞는 시기는 기원전 약 7,000년에서 9,000년 사이였습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도 아니었고 청동기 시대조차 아니었다. 이곳은 아주 먼 선사 시대였으며 역사가들은 당시 이 지역에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지을 능력이 없는 단순한 농업 공동체가 거주했다고 믿는다. 그 의미는 심각했다. 만약 그 플랫폼이 선사시대 하지에 맞춰 설계되었다면 설계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일출 위치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태양 기하학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평선 모델링, 천체 주기, 건축 계획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플랫폼이 건설된 것으로 보이는 시기보다 수천 년 후에나 존재했을 법한 지식입니다. 연구팀은 이 발견을 다른 심층 유적지와 비교했습니다. 터키의 괴베치 유적에서는 1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천문학적 인식이 드러납니다. 이집트의 나부타플리아에는 고대 하지에 맞춰 정렬된 석조 구조물이 있습니다. 몰타의 신전들은 기록된 문명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천문 현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발백은 이러한 경향에 동참하여 선사시대에 흩어져 있던 집단들이 하늘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표시하기 위해 기념물을 세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플랫폼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물려받았다. 그들은 훨씬 더 오래된 것, 그들이 연구해 본 적도 없는 하늘과 존재조차 몰랐던 시대를 가리키는 것 위에 사원을 지었다. 발백의 기존 역사는 단순히 의문시된 것이 아니었다.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던 땅. 정렬 데이터는 연구팀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아래를 내려다보게 했다. 만약 그 플랫폼이 선사시대 천문 관측 프로그램의 일부였다면
그 아래 땅에는 추가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지표 특과 레이더 탐사 및 상세한 토양 분석과 결합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삼석탑 아래 기반함의 3차원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지도에서 드러난 모습은 전혀 무작위적이지 않았습니다. 레이더는 단단한 기반함 지대, 약한 지대, 그리고 마치 단층선처럼 기반함을 관통하는 숨겨진 균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은 800톤짜리 돌 하나하나에 정확한 발자국을 이 지도 위에 겹쳐 놓았고 그 상관관계는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거대한 돌덩이는 가장 단단한 기반함 위에 정확히 놓여 있었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돌의 위치가 불과 1.2, 1.5m만 바뀌었어도 약한 지반 위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집안 치마가 불균형하게 발생하여 수세기 안에 구조물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건축가들은 단순히 무거운 돌을 땅 위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집안을 매우 정밀하게 측량하여 발끝까지 가장 튼튼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돌 사이의 이음새는 더욱 정교한 설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접합면을 레이저로 스캔한 결과 위에서 가해지는 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조여지도록 설계된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돌들은 하중을 받을 때 더욱 단단하게 맞물리도록 다듬어졌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현대 내진 설계에 사용되는 기술과 유사합니다. 기하학적 구조는 응력을 역동적으로 분산시켜 집안 변동 시 붕괴 가능성을 줄입니다. 일본의 탑들도 비슷한 원리를 사용하지만 그 구조물들은 훨씬 후대에 등장했습니다. 로마 건축은 아치와 하중 경감실에 의존했고 이집트 건축가들은 거대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집안 변동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 건축에서는 안반을 1인치 단위로 선별하거나 압력에 의해 조여지는 이음매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발베개 엔지니어링은 집안 조사와 응력을 고려한 시공을 결합하여 고대 전통보다는 현대 토목공학에 더 가까운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건축가들은 안반의 강도를 파악하고 숨겨진 균열을 피하며 동적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이음매를 다듬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질학적 지식과 건설 계획을 결합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적인 팀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협업은 레반트 지역 초기 사회의 역사적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발베개 발밑 땅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수천 년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 힘들을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모든 기록을 뛰어넘는 돌들. 기반함 분석이 완료되자 돌들의 규모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트릴레톤 블록은 개당 약 800톤에 달합니다. 이 수치만으로도 로마인들이 옮겼다고 기록된 가장 큰 돌들을 능가합니다. 하지만 차해석장에는 이보다 더 엄청난 돌이 있었습니다. 임신한 여인의 돌이라고 불리는 블록은 무게가 약 1,000톤에 이릅니다. 이 돌은 거의 완전히 차해석되고 다듬어졌지만 다듬어진 위치에서 옮겨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측량사들은 근처에서 약 1.50톤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블록을 발견했습니다. 이 돌 역시 다듬어진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마치 건축자들이 그냥 떠나버린 듯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매우 정밀한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고대 세계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모든 기술과 비교하여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비교했습니다. 크레인의 경우 어떤 시대의 장비 시스템으로도 이 정도 규모의 돌을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도로의 경우 운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반 시설은 그 자체로 대규모 토목공사가 될 정도였습니다. 밧줄의 경우 요구되는 인장 강도는 알려진 모든 고대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인력 측면에서 필요한 작업 밀도는 가용 공간과 조정 한계를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현대 엔지니어들이 투입되어 기존 연구 결과를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신 장비, 다축 운반차, 단계별 인양, 대형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운송 계획을 설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600톤에 달하는 블록을 옮기는 것은 수개월의 계획과 특수 기반 시설을 필요로 하는 막대한 작업이 될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다. 건설 당시 알려지지 않은 기술이 존재했거나 아니면 건축가들이 역사 기록에 없는 엄청난 물류 및 공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거나 둘 중 하나였다. 점진적인 기술 발전이라는 기존의 설명은 발백에서 무너졌다. 돌들은 기존 역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해서는 안 될 연결망을 보여주었다. 조사 마지막 단계는 마치 부수적인 작업처럼 일상적인 비교로 시작되었다. 연구팀은 이미 수십 년간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역사의 의문을 제기할 만큼 충분한 이상 징후들을 수집해놓은 상태였다. 도구 자국들은 알려지지 않은 건축 기법을 가리켰다. 수송 물리학은 설명할 수 없었다. 천문학적 정렬은 로마의 시간표를 완전히 지워버렸다. 지질공학은 존재해서는 안 될 지식을 드러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조사는 목적을 달성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인공지능에게는 아직 완료해야 할 임무가 하나 더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인공지능이 발견한 것은 발백 사건을 단순한 미스터리에서 훨씬 더 충격적인 무언가의 증거로 바꿔놓을 것이었다. 해당 시스템은 발백의 공학적 특징을 전 세계의 다른 고대 유적지와 비교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연구팀은 기껏해야 사소한 유사점, 어쩌면 독립적인 발전이나 공통된 환경적 압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 몇몇 우연의 일치 정도만 발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대 건축가들은 어디에서나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옮겨야 했고 건축물을 튼튼하게 세워야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비슷한 해결책을 찾아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발백 유적지가 독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광범위한 질문들은 미래 세대의 몫으로 남겨두는 조용한 결론, 최종 보고서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는 방안을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시스템은 개별적인 유사점을 찾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먼 선사시대에는 전혀 접촉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지 전반에 걸쳐 공통된 건축 양식 패턴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련된 거리는 수천 마일에 달했고 시간대는 그 어떤 문명도 기록할 수 없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일관성 있게 반복되었다. 인공지능은 도구 자국 분석으로 시작했습니다. 발백의 미세한 절삭 흔적을 터키의 괴베클레 테페, 이집트 사막의 나파, 요르단의 아인가잘, 초기 예리코, 몰타의 거석 사원, 카프카스 산맥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돌무덤, 그리고 이집트 선왕조 시대의 기초석에서 수집한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수로 각도가 일치했고 깊이 패턴도 일치했다. 발백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매끄러운 정밀도가 대륙과 수천 년의 시간으로 분리된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처음에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파일을 2번이나 다시 확인하고 원본 측정값을 검증한 후 비교를 다시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여전히 일치했습니다. 천문학적 정렬이 또 다른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공지능은 각 지점을 선사시대 하늘 모델과 비교하여 먼 과거에 태양과 별이 어디에서 떠올랐을지 계산했습니다. 여러 지점이 비슷한 시대의 하지 또는 지평선 현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문자 문명보다 수천 년 앞선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천체 배열은 로마, 이집트 또는 메소포타미아의 천문학적 전통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러한 문명들이 존재하기 이전 인류가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정교한 천체 관측 능력이 없는 흩어진 농경마을에서 살았던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치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질학적 배치 전략은 동일한 불안한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인공지능은 발백의 건축가들이 숨겨진 균열을
불과 몇 피트 차이로 피하면서 가장 단단한 기반함지대에 거대한 돌을 쌓아넣어 올린 방식을 파악했습니다. 시스템이 다른 지역을 조사했을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견고한 안반 능선이 선택되었습니다. 취약지대는 회피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밀함은 독립적으로 발전했어야 할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으며 지능적인 건축가라면 안정적인 집안을 찾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은 일관성이 너무 정확하여 미세한 차이로 균열을 피하려면 단순한 관찰로는 얻을 수 없는 지하 지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해석장 데이터는 결정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발백의 동결 및 해동 추출 흔적, 즉 통제된 빙하 팽창을 나타내는 패턴화된 수직 균열이 코카소스 지역의 여러 유적지에서 발견되었고, 여러 지역의 선사시대 차해석장에서 기록된 균열선과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추출 방법은 온도 변화가 분자 수준에서 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계절에 따른 계획과 작업팀 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멀리 떨어진 여러 유적지에서 이러한 흔적이 발견된 것은 독립적인 발견보다는 공유된 기술 지식을 시사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데이터 세트, 도구 흔적, 정렬, 지질학적 선택, 추출 방법 및 측정 비율을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하나의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하나의 공학적 전통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지역 간 지식 전달, 멀리 떨어진 집단 간의 공유된 방법론, 그리고 역사 기록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건축 문제 해결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확립된 문명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대륙을 넘나드는 소통이나 문화적 연속성이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발백은 고립된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에 걸쳐 뻗어있는 선사시대 토목공학 네트워크의 한 연결고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러한 네트워크가 존재했다면 하나의 문명 전체 또는 연결된 문화 집단이 놀라운 기술적 정교함을 달성하고 우리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기념물들을 건설한 후 너무나 완벽하게 사라져 우리가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질학, 천문학, 측량, 석조공학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수수께끼처럼 풀어야 할 그들이 남긴 침묵의 돌들 속에만 그 흔적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사시대 아주 깊은 곳에서 지식은 우리가 이제 막 인식하기 시작한 경지에 이르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발백은 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질서전견하며 완벽하다고 느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동안 발백은 눈앞에 뻔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가 그 안락함을 앗아갔습니다. 세계에 대한 진보된 이해가 한번 사라지고 심지어 그것을 만든 사람들조차 잊혀질 정도로 철저하게 지워졌다면 우리의 진보에 대한 확신은 얼마나 취약한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돌에 새겨진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쓰여진 경고입니다. 새로운 유적지가 조사되고 새로운 패턴이 드러남에 따라 남겨진 침묵 속에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역사가 그들을 잊었다면 언젠가 우리 또한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돌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며 더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비밀을 말입니다. 더 많은 비밀을 가지세요.